QLD에 투자해서 10억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정말 걱정되는 거 하나가 있죠. 세금을 어떻게 낼 것이냐. 만약에 계좌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세금을 정말 왕창 뜯기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 고민하시는 거, 직투하는 게 더 낫냐, ISA 계좌에서 시작하는 게 더 낫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큰 자산을 최고로 많이 지킬 수 있는 계좌 둘 중에 하나 제가 딱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돈제입니다. 정말 많이 물어보십니다. 직투에서 사야 돼요? ISA 계좌에서 사야 돼요? QLD 투자하고 싶은데 어느 게 더 유리해요? 그냥 제가 바로 정해드릴게요. 우선 QLD는 해외 ETF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SA 계좌에서 QLD는 매매가 불가능하죠. 대신 QLD와 거의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국내 상장 해외 ETF가 있습니다. 즉 한국판 QLD라고 부르는 애들이죠.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코덱스 미국 나스닥백 레버리지, 하나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레버리지입니다.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는 환 회지형이라는 거고 하나는 환 노출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QLD와 더 유사한 상품은 바로 이겁니다. 개인적으로 환 해지가 되는 코덱스 상품을 구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환 해지 상품은 환율이 떨어질 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환율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환 해지를 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앞으로 환율이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비용을 내더라도 환 해지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고민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 구매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런 건 아니다. 나는 정말 QLD를 투자하고 싶은 건데 국내에서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 두 개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후부터 계속 보시면 됩니다. 자, 수익률을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세금 문제를 따지기 전에 정말 QLD랑 그 다음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비슷한 거야? 괜찮은 거야? 이거를 먼저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 자, 이쪽이 타이거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QLD예요. 어떠신가요? 그림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큰 문제 없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라고는 보이실 것 같습니다. 자, QLD와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레버리지의 수익률 비교입니다. 비교 기간은 2022년 2월 22일부터 2026년 6월 12일까지 가장 최신 비교 가져왔고요. 참고로 이때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레버리지가 상장됐기 때문에 상장 설정액 10,000원으로 계산이 됐고요. 지금 현재 6월 22일 가격으로 보면 49,020원이네요. 약 4.90배, 누적 수익률로 따지면 390% 정도 됩니다. QLD의 경우에는 어떠냐면 이 당시에 2월 22일에 31.86달러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6월 12일 종가가 93.38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2.93배, 누적 수익률은 193% 정도 됩니다. 자, 이걸 보시면 수익률이 미국 나스닥백 레버리지가 훨씬 크네요. 아니, 이거는 미국 나스닥백 지수를 둘 다 레버리지, 2배 레버리지로 추정하는 상품인데 왜 이렇게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나? 난리 났네 이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또 함정이 있긴 합니다. 함정 보여드릴게요. 함정은 바로 여기입니다. 왜 이게 함정이 되느냐? 간단합니다. 우리 QLD는 달러 기준이고요. 미국 나스닥백 레버리지 타이거 요거는 원화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비교하려면 QLD도 원화 환산을 해야 되겠죠. 환율이 올라갔으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의 환율 1192원에서 1118원으로 약 27.4% 환율이 올라갔거든요. 그거를 추가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수익률은 약 273.3%, 그리고 390.2%입니다. 아까보다는 좀 차이가 줄어들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야, 수익률 차이 꽤 나네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레버리지는 환율까지도 2배 추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레버리지가 환율 증가분도 훨씬 더 2배로 따라 먹기 때문에 단순 QLD보다 이득이 더 큽니다. 즉 우리는 외화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QLD든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레버리지건 여기에서 우리가 2배 레버리지를 갖게 되는 항목은 두 개인 거죠. 이렇게 두 개의 항목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두 개의 항목에서 레버리지가 발생하는 건데 QLD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만, 그리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양쪽에서 다 레버리지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환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환경에 봉착하면 그때는 QLD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환율의 마이너스 레버리지 또한 음해복리 효과를 받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시나리오별 우위를 제가 아예 가져왔습니다. 나스닥 성과는 동일하다고 일단 가정을 할게요. 원화 약세, 즉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 하면 우리는 QLD를 투자했을 때 환율이 올라가는 거에 의해서 이익을 봅니다. 즉 환율 이익을 한 배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국내판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레버리지로 하게 된다면 이 환율에 대해서도 레버리지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타이거가 더 유리하죠. 만약에 원화 강세로 환율이 하락한다 그러면 환율 손실은 당연히 그냥 한 배입니다. 그런데 여기 타이거에는 레버리지가 붙어서 환율 손실이 2배가 되기 때문에 QLD가 유리합니다. 만약에 환율이 그냥 횡보하거나 등락이 거의 없는 상태에 쭉 유지되는 상태라면 당연히 환율 한 배에서는 영향이 없겠지만 음해복리 아시죠? 횡보장에서도 음해복리는 작동하잖아요. 환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레버리지에서는 음해복리가 작동을 해서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QLD가 유리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게 더 나은 거예요? 요거는 제가 뒤에서 또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ISA 계좌에서 매매할 거냐, 직투에서 매매할 거냐,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그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시는 게 나는 달러 자산을 원한다입니다. 만약에 달러 자산을 원한다면 당연히 QLD를 매매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이 두 상품의 구조를 생각하면 약간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뭐냐면 이 달러 자산을 원하는 이유는 앞으로 달러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 자산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달러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어느 게 더 유리하시겠어요? 네, 국내 상장 QLD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레버리지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달러 가격이 올라가는 걸 레버리지로 같이 가져와서 2배로 먹거든요. 에이, 그래도 이건 원화잖아요. 아니죠. 수익을 많이 내서 나중에 원화를 그냥 달러로 환전하면 될 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나는 정말 달러 자산을 원하고 그 이유가 달러의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국내판 QLD를 매매하셔서 수익률을 높이시고 환율 효과도 증폭해서 레버리지로 먹으신 다음에 정말 달러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이걸 팔아서 달러를 그때 환전하시는 게 훨씬 더 QLD를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 이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형 하락장이 온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꼭 인지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장담은 못하지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미국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흔들릴 때 항상 어떤 현상이 있었냐? 달러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달러 환율이 막 올라가죠. 그래서 대형 하락장에서는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훨씬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죠. 이 경우에 만약에 정말로 하락장이 왔어요. 미국 나스닥 100이 쭉 떨어지면서 레버리지를 투자하고 있는 분들의 손해가 큽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달러는 올라가서 우리 손해를 해지해 주잖아요. 이랬을 때 이 손해 해지를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또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나스닥백 레버리지입니다. 환 노출형 얘기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 역시 2배 레버리지를 먹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은 떨어지지만 환율이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환율 올라가는 게 어차피 나스닥 100에 대한 레버리지는 QLD를 하나 국내판 QLD를 하거나 상관없거든요. 어차피 2배 레버리지로 먹으니까. 그런데 환율의 경우에는 국내 상장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만 2배를 먹죠. 그래서 만약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오히려 QLD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국내 상장 ETF를 가지고 있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굉장히 특이한 내 예상과는 다른 그런 결과값이 나오죠. 제가 원래 사람이 좀
신뢰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보 찾고 알아보고 하는 게 버릇이에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는 거고, 제가 이렇게 데이터라든지 정보 찾아가지고 알려드리는 거에 대해서 정말 그렇기도 하구나 하면서 납득해 주시는 거기도 하거든요. 물론 제가 모든 게 맞지는 않아요. 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영상 이렇게 촬영하다가 실수하는 내용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잡아주세요. 저는 또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개를 빨리 숙입니다. 항상 제 스스로가 완벽하지 않고 실수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욱 철저하게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실수 지적해 주시면 제가 바꾸고 개선하고 다시 한번 또 영상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순히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과 실제가 다른 것들 또 나올 때마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ISA랑 직투를 할 때 QLD랑 그리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레버리지랑 요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 일단 알아본 거예요. 계좌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쓴 겁니다. 상품 차이를 먼저 알아본 거고, 이제는 계좌 차이를 볼게요. ISA 계좌를 사용하게 되면 200만 원 비과세입니다. 물론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될 거예요. 그리고 비과세 제외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해주고 종료됩니다. 자, 직투는요, 매년 250만 원 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양도소득세 22%가 붙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뭘 알아볼 거냐? 상품 차이를 알아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똑같다고 볼게요. 이 두 개가 그냥 똑같은 상품이고, 사실 운용비라든지 이런 거는 말도 안 했잖아요. 그런 거 다 없다. 그냥 똑같다. 그랬을 때 이 계좌, ISA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과 직투 계좌에서 투자하는 게 어떤 차이가 날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죠. 시뮬레이션 기본 설정입니다. 투자 기간 일단 5년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ISA 계좌는 총 1억까지 투자가 가능한데 1년에 2천만 원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일단 5년을 잡았고요. 수익률은 그냥 평균 수익률 정도 연 25%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투자 방식 매월 말에 정액으로 적립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직투 계좌에서는 우리 혜택을 다 뽑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년 말마다 수익 250만 원까지 익절하고 재매수하는 형태, 즉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형태로 했고요. 이때 재매수할 때에 뭐 거래소 수수료, 거래세 이런 거 신경 안 썼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직두 세율은 250만 원이 초과되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 22%잖아요. 그걸 반영했습니다.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매도 없이 쭉 보유하다가요, 마지막에 매매하는데 그때 알고 계시죠? 일반형 기준 수익 200만 원 비과세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9.9% 세금 내도록 해놨습니다. 시뮬레이션 돌려봤죠. 그러면 어느 계좌가 세금을 더 많이 낼까요? 자, 월 투자금이 10만 원일 때는요, 직투가 유리합니다. 29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매년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을 때 매년 수익이 250만 원씩 나지는 못해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50만 원 이내로 수익이 나면 전부 다 어떻게 되죠? 세금이 0원이잖아요. 직투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만약에 월 투자금이 30만 원이다. 그러면 매년 수익금이 발생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투가 한 6만 원 정도 세금을 덜 낼 수 있어요. 유리합니다. 자, 그런데 50만 원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QLD라는 상품에 투자를 하잖아요. 생각보다 수익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매년 250만 원 혜택을 받더라도 결국 나머지 5년 차에는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얼마가 남냐면 312만 원이 남는 겁니다. 그런데 ISA로 하게 된다? 그러면 224만 원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총 ISA 계좌가 88만 원 세금으로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를 따져보면 5년만 투자한다고 봤었을 때는 월 30만 원까지는 직투가 괜찮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QLD랑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레버리지, 환율 레버리지 효과를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 내가 월에 30만 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할 거다, 직투 계좌 하시는 게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다, 혹은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한다, 그럴 때는 ISA 계좌가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만약에 저처럼 한 달에 160만 원 정도를 투자한다, ISA 계좌가 세금을 훨씬 많이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직투를 했었을 때는 매년 250만 원 한도를 받기 위해서
팔았다가 샀다가 이걸 과정을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말이죠. 자, 하지만 우리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아니 10년 동안 꾸준히 투자할 건데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0년 동안 꾸준히 투자하려면 ISA 계좌에서는 한 달에 80만 원 정도까지밖에는 못 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만약에 10년 동안 꾸준히 10만 원씩 투자한다? ISA 계좌 유리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니 5년 동안 투자한 다음에 그 다음에 10년 동안 묵힐 건데요. 네, 그래도 ISA 계좌가 유리할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QLD처럼 연수익률이 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도 있죠. 여기 보시면 월 80만 원씩 꾸준히 했었을 때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세금을 무려 2천만 원 가까이나 아낄 수도 있네요. 자, 그래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직투에 할 거냐 ISA 계좌에 할 거냐 이겁니다. 앞으로 환율이 떨어질 것 같다, 직투입니다. 아니면 환해지도 가능합니다.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환해지형이 있죠. 그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둘 중에 환율이 떨어질 때 뭐가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비교를 안 해봤거든요. 다만 이럴 상황이라면 저는 그냥 직투할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환해지를 하는데 수수료를 더 내야 되거든요. 구태여 수수료를 더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환율이 떨어지는 게 세금 내는 것보다 클 것 같아. 그러니까 환율 하락폭이 내가 세금으로 이득 받는 것보다 더 클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셔도 당연히 직투입니다. 아, 환율은 떨어질 것 같은데 세금 혜택을 보는 게 유리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ISA 계좌에서 환해지 상품으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환율이 오를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ISA 계좌에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를 매매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참고로 QLD와 그 다음에 타이거를 비교해보면 이게 수수료는 더 낮습니다. 물론 이제 겉으로 드러난 수수료가 좀 다른 건데 실질적인 수수료까지 다 계산해보려면 조금 더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비슷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합니다. 추가적으로 정보 드렸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대형 위기가 생각했는데 이거를 환율을 가지고 좀 이 리스크를 해지하고 싶어. 그러면 ISA 계좌가 더 유리하겠네요. 환율 2배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30만 원 이상을 투자할 건데 월에 10년까지도 투자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 거의 무조건 ISA 계좌입니다. 그래서 돈제이는 어떻게? 저는 다 하죠. ISA 계좌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QLD도 합니다. 지금은 정말 운이 좋아서 채울 만큼 채우고도 더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있거든요. 오래 못 갈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두 개를 다 하는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줄여야 된다면 뭘 줄일 거니? 저는 QLD를 투자해서 큰 돈 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낮추는 게 더 메인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QLD보다는 ISA 계좌를 활용을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줄어서 투자 금액을 줄여야 된다. 저는 QLD 먼저 줄일 거고요. ISA 계좌를 채우는 걸 제1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궁금해 하시죠? ISA 계좌로 대박을 쳤는데 그 이후에 도대체 탈출 계획은 뭐냐? 10억 만들었는데 이거 그냥 쭉 팔고 넘어갈 거냐? 뭐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탈출 전략도 있습니다. 물론 아주 정확하게 짜놓은 건 아니에요. 그때의 시장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나중에 또 영상 만들어서 올릴 겁니다. 구독해 놓으시면 아마 알림 갈 거예요. 그때 봐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는 나라에서 혜택 주는 건 다 뽑아 먹을 예정입니다. 언제 이게 없어질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런 혜택은 계속 유지되지가 않고 어느 순간에 사라지거나 혜택이 줄거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혜택 줄 때, 혜택 활용할 수 있을 때 저는 열심히 뽑아 먹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죠? 이렇게 혜택 주는 계좌들, 혜택은 한도가 있습니다. 왜? 한도가 있다는 얘기는 혜택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제한으로 혜택 주는 거를 원치 않을 테니까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제가 선택한 방법이 최고의 방법은 아닙니다. 각자에게 맞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달해드린 정리된 내용들을 보시면서 나에게는 어떤 게 맞겠구나 생각해서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희 오픈 채팅방 어느새 400명 다 차버려가지고 수용 인원이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임시로 100명씩 더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500분 총 1000명이 단톡방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해놨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오픈 채팅방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게 맞는 것 같다, 이게 좋은 것 같다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는데 그 의견들을 전부 다 그냥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받고 내가 한번 생각하고 검토하고 직접 본인의 판단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서 좋은 방법, 내가 생각하는 괜찮은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겁니다. 이런 단정적인 표현은 좀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그리고 조건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정도로만 좀 톤을 낮춰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픈 채팅방은 투자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이 되었으면 해요. 제가 이렇게 오픈 채팅방 이런 거 만들면서 이상하게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있거든요. 저는 커뮤니티 활동을 사실 중학교 때부터 해왔습니다. 나무누리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알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딩방 이런 거 아니고 돈을 내신 분들만 들어오는 이런 방 같은 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10억 만드는 것을 열심히 응원하고 도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돈제이였습니다.